안녕하세요. 오늘은 104번째 가슴 뛰는 새벽 걸록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제 12운성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11개의 명칭을 12개의 명칭을 다 매일 한 번씩 복습하면서 쭉 더듬어 왔는데 오늘 12개 중에서 마지막 걸록. 자, 우연인지 어쨌든 기분 좋게 가장 힘이 몰려있는 걸록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12운성에 대한 공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마지막이지만 12운성의 마지막이지만 한 번 더 12개의 명칭을 한번 외워봅시다. 장생, 목욕, 관대, 걸록, 제왕, 쇠, 병, 사, 묘, 절, 태양 이렇게 됐죠. 자, 이 12개를 3개씩 묶어서 공부하면 조금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생욕대 이렇게 생욕대, 로광세, 병사묘, 절태양 이렇게 생욕대, 로광쇠, 병사묘, 절태양. 자, 이제 성욕대로 왕창 쏘면 병사는 요절에서 태양에 묻힌다. 이렇게 연상기억법으로 그렇게 짤막한 문장 하나를 이제 기억하시면 조금 더 우리가 기억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성욕대로 왕창 쏘면 병사는 요절에서 태양에 묻힌다. 이렇게요. 자, 오늘의 이제 가슴 뛰는 새벽 이 걸록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이 걸록이 일반적으로 우리 직장 생활로 치면은 이 걸록은 한 차장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차장. 뭔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고 내 의욕대로 움직일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차장 자리예요. 즉 걸록 자리라고. 이 장생은 태어나서 어차피 뭐 직장 생활할 때가 아니고 목욕이었던 공부할 때고 요때는 처음 신입사원 시절이고 그래서 뭔가 실수도 많이 하고 망신도 많이 당하잖아. 근데 요때는 무모한 어떤 그 욕망의 욕심이고 요때는 노련함. 그래서 잘못하면 요때도 또 조금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왜? 건방지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 자기 잘난 척한 맛도 있거든요.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한 걸록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는 거예요. 이제. 자, 즉 내 세상이라는 거, 내 위에는 부장밖에 없어요. 부장. 이사님은 뭐 따로 방이 따로 있으니까 자, 부장밖에 없는데 부장님하고 벌써 한 10여 년 같이 살고 그러니까 뭐 밖에 나가면 뭐 형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회사 들어와서 이 사무실이라는 공간이 내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쯤 되면은 자기의 뜻을 그대로 실현하기 시작하는 단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일 수 있는 내 나름대로 실력과 환경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성장하여 의관을 갖추고 벼슬길에 올라 임관한다. 이 말 자체는 아주 옛날 한 옛날에 그야말로 관리로 일했을 때 의관을 갖춘다는 건 모자를 쓰고 이 띠를 맨다는 거죠. 벼슬길에 올라 임관. 그러니까 이 당시는 무조건 어떻게 돼? 모든 이런 그 역학에 나오는 어떤 여건이 관리. 요즘 얘기로 하면 이제 공직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걸 전제로 만든 거예요. 즉, 역학의 이런 모든 서적도 어떻게 돼요? 의관을 갖추고 벼슬길에 오른 사람이 책을 쓴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중심으로 쓰겠죠? 요즘 같이 이렇게 직업이라든가 뭐 어떤 일의 직종 이렇게 다양할 때는 어느 한 포인트를 어느 한
타겟을 해서 뭐 이렇게 책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때는 뭐 관리 아니면 농사 짓는 거, 다른 건 없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있는 사람에 맞춰서 썼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관대, 걸록, 왕, 뭐 이런세요. 그래서 생각과 행동이 건전하고 일도 안정적으로 처리가 된다는 거예요. 노련하고 세련된 시기인데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고집과 아집 있고 밑에 어떤 부하 직원을 좀 이렇게 배타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도 야 나만큼이 아는 사람이 없어 하는 그런 너무 자만이 생긴다 이때가. 자 그런데 이때는 실질적으로 구조를 보면은 이 자영업 사업하는 것보다는 직장이 적합하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어떤 조직 속에서 내가 그 나름대로 처세하는 방법이라든가 또 그렇게 처세해 왔기 때문에 내가 배포 있게 뭘 밀어붙이고 내 주관대로 결정하는 그런 거는 잘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미. 자영업 사업보다는 직장이 적합하다. 그래서 돈 욕심보다는 약간 명예를 추구하는 쪽, 녹이라는 거야. 녹을 먹는다는 거. 대체로 가난할 수가 있으니까 조금씩이라도 저축관을 습관들이는 게 필요하다. 걸록이 있을 때는. 자, 걸록이 일지에 놓일 때, 요 일지에 놓일 때 자존심, 고집불통, 부부 사이가 안 좋다. 이건 우리가 사주명리 구조에서 간여지동 형태는 아시죠? 이렇게 간여지동. 천간에도 경금, 지지에도 신금. 이래서 금으로 이렇게 해줬죠. 이걸 우리가 간여지동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 부부 사이가 안 좋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면 좀 뭐, 배타설? 그, 배우자를 어떻게 돼? 멀리 한다는 거야. 배우자 멀리 한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게 배우자 자리인데, 나와 똑같은 기운이 있다는 것은 배우자를 밀어낸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간여지동이 아니더라도 비겁이 발달되어 있으면 대체로 부부 사이가 안 좋을 수 있다고. 부부 사이를 한번 의심해 보라고 얘기했죠. 즉 나와 같은 기운이 많다는 것은 배우자가 수용할 수 있는 기운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즉 밀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록과 같은 작용을 하는 게 간여지동과 비겁이 많을 때 그런 현상이 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육식갑자 중에서 형태를 보면 요 갑인. 대체적으로 간여지동 형식이죠. 갑인, 을묘, 경신, 신묘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써 있죠. 간여지동 같다. 그래서 이 고집이 있으면, 이 간여지동이나 비견갑자가 많으면 고집이, 자존심과 고집이 강하기 때문에 부부관계를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대체적으로 이 녹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나름대로 자기 뜻을 가지고 일도 실현시키고 어떤 일도 안정감 있게 처리할 수 있고 또 어떤 그 회사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돼요? 노련미도 있고 다 좋은데 그것이 너무 지나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와요? 자기 고집이 자꾸 앞서는 거예요. 고집과 아집. 그래서 직장 생활하면서 어떤 창의성 있는 일을 내가 기한을 해서 그걸 실현시키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이렇게 위에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해요? 어쭈. 그럴 거 아니야. 야, 네가 뭔데, 막, 야, 너 직장 생활 아주 멀었구나. 어? 이런 거 올리는 거 아니야. 윗사람 신경 건들 필요 없어.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가면은 자꾸 그런 거 하고 싶어요. 그 현재 상황을 어떻게 돼요? 뭔가 바꾸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건 사주에서 상관이 있을 때 특히 그런 게 많아요. 상관이 뭐예요? 관을 치잖아요, 관. 어떤 정해진 틀을 깨부수고 혁신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군대 생활할 때 저는 이제 이 병으로 이렇게 이제 제대했는데
자, 이제 소위가 와요. 소위가. 임관에서 소위가 오면 우리보다 군대이니까 어떻게 돼? 계급사회니까. 그건 장교급이잖아, 장교. 와가지고 인사하는 것부터 걸음걸이 이런 걸 어떻게 돼? 다 아주 일거수일투족을 다 참견을 해. 소위가 와갖고. 쉽게 해서 좀, 고참들을 잡겠다 이거죠. 아니, 군대에서 병장이면 어떻게 돼요? 장성급 아닌가요? 끝에 장자 붙었으니까. 그런 건 아니지. 뭐, 어쨌든 간에 한 3년 하고 나면 노련해지니까 처음에 이렇게 소위 오면은요, 참, 같지 않죠? 같지 않아. 걸음걸이, 옷, 태도, 말하는 거 모든 게 너무 어설퍼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걸록이라는 건 어떤 조직 생활에서 가장 무르익은 상태, 걸록은. 자, 여기 이제 사주를 하나 이렇게 보면은 남자인데 갑술년, 무진월, 경신일, 기묘시에 태어났는데 자, 여기 나왔죠? 걸록이 일지에 놓일 때, 여기 걸록이죠? 요 걸록. 일지에 놓일 때 자존심, 고집불통이다. 부부 사이가 안 좋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요 사주의 특징은, 내가, 이 걸록 자체가 그랬죠? 내가 뭔가 고집 부리는 거,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특징을 보면 이제 화계가 좀 발달되어 있죠? 요거는 월지에 화계가 있으니까 2배 이상의 어떤 그 성질을 갖는다고 그랬죠? 하나, 둘. 이 천간에 떠 있는 무토, 기토도 이렇게 요걸 화계를 보는 거예요. 같은 기운이 이렇게. 화계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예체능적 감수성이 뛰어나서 이런 친구들은 뭐 피아노도 잘 치고 노래도 잘하고 그 다음에 뭐 시도 잘 쓰고 그 다음에 어떤 이 유흥, 놀이, 오락 했던 만능 엔터테이너 기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그 춤을 잘 추는 거야, 춤. 그래서 이 춤을 잘 추는 걸 그 자체를 자기 고집 부리는 것 중에 한 가지 뭐가 또 이렇게 뒷받침되어 주냐면 이 도화가 있으면요. 내가 춤을 잘 춘다는 걸 자꾸 어디서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어우, 잘한다 하면 더 잘하죠? 그러니까 이 춤추는 걸로 모든 걸 고집을 부리니까 이 부모와의 갈등이 생겨나요. 부모님들은 학교 교사 두 분 다. 그러니까 이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떻게 돼요? 춤추고 뭐 옛날 자꾸 제가 옛날 하니까 옛날 사람 됐는데 그때만 해도 음악한다 뭐 이런 그림 그린다. 저도 어렸을 때 그림 그렇게 그리고 싶었는데 그때는 환쟁이 된다 그래가지고요 못하겠어요. 음악은 뭐야? 딴따라 막 양아치 아주 저급하게 봤거든요. 그 지금 어때요? 지금 모든 사람이 요즘에 어렸을 때 그 초등학교 학생들이 그 장래 희망, 장래 직업을 쓰라고 하면 뭘 써요? 옛날에는 대통령, 무슨 뭐 과학자 이런 얘기를 많이 쓰는데 요즘은 가수, 그죠? 그 다음에 어떤 뭐 PD 했던 이렇게 매스컴과 관계되는 거, 배우 되는 거, 이런 걸 쓰잖아요. 그만큼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걸록이 일지에 놓이면 이 자체가 고집이에요. 이게 간여지덩이고 자존심 강하고 고집불통이랑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가 걸록에 놓여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주를 분석하고 이렇게 통변하고 사주풀이 할 때 12운성을 한번 보시는데 대체로 사주에 이렇게 원국에 있는 12운성도 중요하지만 운에서 올 때 12운성을 대입해 보는 게 더 중요해요. 운에서 올 때. 그래서 오늘 12운성의 이제 마지막 걸록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12운성 장생, 목욕, 관대, 걸록, 제왕, 쇠, 병, 사, 묘, 절, 태, 양을 열심히 외쳤으니까 오늘 한 번 더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경금이 신을 만났을 때 이제 걸록이라는 걸 한번 대입을 해보자고요. 경금은 사에서 출발하죠.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자, 축,
이렇게 됐죠? 자, 이 걸록은, 참, 이 경금은 신을 만나서, 자, 요 신자리가 걸록이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12운성을 오늘 이제 12개 다 했으니까 이제 공부를 마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이제 다른 프로젝트를 가지고, 다른 걸 가지고 한번 또 나중에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다음 주부터 일단 104회 이제 하고, 105회는 사주산 장명식터 하고, 106개부터 다른 어떤 거를 제가 또 예고하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시간 내에서 공부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행복한 삶으로의 초대, 골라먹는 사주부패를 모십니다. 저는 돗자리 샘이었고요. 남은 시간도 행복하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